안녕하세요. 어느 분께서 이제 댓글을 좀 남겨주셔서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제가 사기죄 불구속 구공판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고요. 사기죄 불구속 구공판은 10월 5일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뭐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2019년 한 2월 3월쯤이었던 것 같습니다. 대략 지금으로 치면은 한 4년 반 정도 전인 것 같고요. 그때쯤에서 이제 제가 어리석게도 이제 사기를 당했다라는 걸 알게 됐고, 그 가해자 놈에게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던 거고, 그 놈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. 그때만 해도 뭐 집안에 큰일이 생겼다,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급하게 시골로 내려와 있다, 빨리 이 집안 일을 정리하는 대로 올라가서 이제 저를 만나고 이제 이 관련한 부분들 관련해서 좀 조치도 하고 돈도 일부 돌려주고 뭐 계속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렇지만은 그 위에 또 한 달, 두 달 뒤에 잠적했고, 나중에는 뭐 자기 와이프하고 재산 분할 건 문제 때문에 지금 의논하고 있는 중이다. 이게 빨리 마무리가 되면 돈을 돌려주겠다. 뭐 알고 봤더니 그놈이 했던 모든 얘기들이 전부 다 거짓말이고 가짜였고 이제 사기였던 거죠. 더 충격적인 건 뭐였냐면, 제가 그놈이랑 알고 지낸 지 이제 10년도 더 넘게 된,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관계였던 거죠. 한때는 제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 그놈에게 제 속내를 털어놓고 뭐 울기도 하고 이래저래 많은 고충들을 이제 그놈 앞에서 이제 내보였던 거죠. 알고 봤더니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그놈에게는 이제 저를 이제 유용해 먹을 먹잇감으로 삼았던 거죠. 꽤 오래 전부터. 그게 참 화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고, 뭐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됐던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이제 하나였던 거죠. 뭐 결국 그놈은 뭐 자신에게 자꾸 전화하고 푸시하면은 자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, 시간을 좀 달라, 말미를 달라,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. 그래 놓고 이제 계속 왔어요. 그러다가 이제 제가 19년 이제 말쯤부터 해서 안 되겠다, 이건 법적으로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, 이제 아는 지인들 통해서 이제 변호사를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던데, 그때마다 들었던 얘기는 뭐냐면, 아 이거는 사기죄가 아닙니다, 그냥 돈을 빌려줬죠, 뭐 빌려준 거지, 이건 민사지 형사가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.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,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다가 우연찮게 어느 한 뭐 이제 변호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. 해보자고 넣어보자고, 가능성이 있다고.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소장을 써서 이제 한 게 2020년이었나? 이제 사실 참 웃긴 게 뭐냐면, 지금은 이미 저의 일인데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남 일처럼 기억도 잘 안 납니다. 뭐 그랬던 저랬던 2020년쯤에 이제 소장을 작성해서 넘겼죠. 소장을 작성해서 넘겼고, 이제 송파경찰서에 가서 해당 건 관련해서 이제 제시하고 또 이제 기다렸죠. 기다려서 이제 2020년 한 말이었나? 한 7월이나 8월이나 몇 차례 왔다 갔다 해서 이제 수사하고 이제 조사 보완하고 또 그놈도 불러가지고 이제 또 이제 조사하고 했었더랬어요. 그리고 2020년 한 10월, 11월쯤에 검찰로 넘겼죠. 검찰로 올라갔는데, 그게 좀 있다가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구를 내렸어요. 경찰로 다시. 검찰로 올라갔던 게 다시 경찰로 내려온 거죠. 그래서 이제 보완수사를 할 거다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, 웬걸 담당 경찰관이 바뀝니다. 담당 경찰관이 바뀌고, 왜 바뀌었나 하고 봤더니 그 경찰서 내 이제 조직 개편 때문에 이제 저의 사건을 이제 담당했던 경찰관이 이제 바뀌고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온 거예요.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악몽이 시작됐습니다. 무슨 악몽? 전화를 안 받은 거예요. 전화 안 받고 수사 진전도 하나도 없고, 물으면 뭐라 그러냐면, 경찰에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고,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는 줄 아느냐고, 전화하지 말라는 거예요. 기다리면 된다고. 그렇게 기다린 게 뭔가 2021년, 2년, 지금 2023년 9월이니까요. 뭐 그러다가 어느덧 이제 한 2022년 쯤에 21, 한 22년 한 상반기까지는 한 2년 반 가량은 그냥 깨먹었어요. 그냥 그 반 포기한 상태에서 있다가 2022년 한 상반기쯤 돼서 이제 다시 수사가 재개돼서 또 다른 경찰관으로 담당이 바뀌고 난 이후에 그제서야 그 사람이 또 불러가지고
사실관계 확인하고 이래저래 하고, 그리고 이제 검찰에 이제 기소가 들어간 게 2022년 11월. 그게 이제 작년 11월이고요. 지금이 9월이니까 거의 한 10개월 가량 됐잖아요. 그리고 이제서야 지금 불구속 구공판이 원래는 8월 말로 돼 있었는데 그놈이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지금 이제 10월로 이제 다시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. 뭐 저도 재판장에 살면서 가본 적 없고 이놈 때문에 이 당했던 그 사기를 당한 저의 어리석음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와 있죠. 한 4년 반쯤 됐고, 지금은 이제 앞으로 이제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뭐냐, 10월 달에 구공판을 할 때 이놈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죄를 인정하고 뭐 선처를 바란다 어쩐다 이러면은 뭐 10월 이후에 뭐 11월이 됐건 12월이 됐건 선고기일이 정해지고 선고되면 이제 처벌을 받든지, 아니면 그 사이에 이놈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저한테 뭐 일부를 보상해준다 어쩐다 이러면은 뭡니까, 뭐 합의서 같은 거 쓰고 이놈이 뭐 집행유예가 되든 어쩌든 뭐 그런 식으로 흘러가겠죠. 근데 참 힘들었고 참 어려웠던 거고, 지금 이제 생각해보면 이제 조금씩 이제 울컥할 때도 있고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, 포기하지 않으면 죄를 지은 놈은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해야 된다. 그게 사필 규정이고 인과응보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불구속 구공판이라고 하는 게 뭔지도 저도 처음 알았고, 뭐 기망이니 뭐니 뭐 고소를 하는 거 형사를 거쳐서 검찰로 넘어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, 이게 얼마나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일인지는 이제서야 알게 됐죠. 앞으로 살면서 절대로 함부로 내 피 같은 돈을 남에게 건네서도 안 되겠고, 사람과의 거리도 어느 정도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이제 느끼게 된 거죠. 살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는다고 하죠. 저는 그 중에 하나인 것 같고,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, 삶이 참으로 참혹하고 힘들고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해봅니다. 아주 가까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인생에 평생의 원수가 돼서 저를 이렇게 괴롭힐지는 참 미쳐도 생각 못했죠. 그리고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제 인생이 많이 퇴보했고 많이 무너졌고,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채워나가고 복구해야 될 것들이 참 많더라는 걸 이제 계속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. 앞으로 좀 더 건강해야 되고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되고, 앞으로 또 해결해 나가야 될 것들이 아직 완료가 된 것도 아니고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 독한 마음 먹고 또 지켜보고 또 차근차근 과정을 밟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사기를 당하고 뭐 전반적인 뭐 내용들을 잠시 말씀드렸는데요. 뭐 시간이 되면 다음번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무쪼록 사기 당하지 않게끔 조심 또 조심하면서 살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이상입니다.